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2023학년도 원서 접수가 끝났죠. 뭐 저 아는 친구들도 원서를 많이 썼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네 맞네 초유의 관심사인데, 최근에 포털을 보니까 이런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논술 경쟁률은 원래 높으신 거 알겠지만 650대 1이 나왔습니다. 650대 1. 무슨 로또도 아니고 650대 1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하죠. 어느 학교가 그랬냐면 바로 여기 인하대학교 의과. 물론 9명 정도 뽑기 때문에 모집 인원은 좀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폭발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만, 9명을 뽑는데 5,835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독 인하대학교에 몰빵이 돼서 복권 당첨처럼 폭발을 했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고대 세종약학과가 550대 1입니다. 자, 몇 개를 쭉 보면 뭐 성대 약학과 450대를 쭉 내려보면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경북대, 우리 직어국의 대표 주자죠. 치의과가 287.6대 1을 찍었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보면 울산대, 한양대부터 시작해서 꼭 의대만 그러느냐? 한양대 관광학과부터는 224대 1을 찍었죠. 자,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만, 내가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꼭 대학을 가야 되는데 논술 전형을 지원을 했는데 경쟁률이 200대 1이다. 어떤 게 기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런 기분이 확 들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에이 됐다, 망했다, 이번은 글렀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논술 경쟁률의 폭발한 과를 소개한다기보다는 전형별로, 자, 올해 2023학년도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이 전형에서 평균 경쟁률 어느 정도인지 좀 찾아볼 것이고, 학교별로, 그래도 논술은 전국에서 34개 학교밖에 보지 않고 그 중에 논술 좀 보는 학교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학교들에서 아직도 논술 전형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들은 보통 평균 경쟁률이 얼마나 되느냐, 어떤 학교에 학생들이 좀 많이 몰빵이 되느냐,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2년 동안 논술 경쟁률은 조금 상승세입니다. 물론 논술 인기가 좋아졌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원이 좀 줄었죠. 최근에 정시 확대라는 이런 파트들 얘기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경쟁률 자체는 모집 인원하고도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37대 1 정도 되던 것이 올해는 평균 39대 1 정도가 됐죠. 자, 그래서 특징,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이거죠. 정시가 확대돼서 모집 인원이 줄었어. 그러니까 경쟁률이 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3 학생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내신이 안 좋은 재수생들이 있습니다. N수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정시를 준비하죠. 하지만 이 수시 6장 카드를 안 쓰기엔 너무너무 아까운 찬스 아닙니까? 그러면 찌를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그렇죠. 수능을 정시로 준비한다고 얘기하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다 잘해야 되는데 그 중에 내가 수학 공부와 과학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이과 논술을 지원한다든가, 내가 국어를 원래 좀 조예가 있어, 글쓰기 필력이 좀 돼, 그러면 문과 쪽 논술을 병행할 수 있는, 그만큼 리스크가 적은 전형이기 때문에 현역 고3보다는 삼수, 재수생의 N수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전형이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N수생이 증가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 아까도 보셨겠지만 의대, 약대, 치의대, 그 다음에 한의대 이런 데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 논술 전형으로 뚫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요게 경쟁률이 좀 올라간 원인쯤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논술 전형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바로 논술고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특징 때문에 경쟁률도 실은 영향력이 있죠. 논술 전형을 미리 전달을 드리면 경쟁률은 가장 높은 전형, 그리고 충원률은 가장 낮은 전형입니다. 왜? 내가 학교 다닐 때 내신 관리가 좀 부족했어, 스펙이 좀 부족했어, 그러면 수시로 찌를 수 있는 통로라고 채널이라고 하는 게 논술이 가장 수월한 길입니다. 수월하다는 표현이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합격률을 낮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만큼 한 단계, 두 단계를 올려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학교별로 서류를 보거나 교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교과가 들어갈지언정, 서류가 들어갈지언정,
논술과 다른 과목의 비율이 학교별로 좀 상이할지언정 결론은 이거죠. 나머지 전형, 나머지 요소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 점수가 워낙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논술 시험 하나만 잘 보시면 내가 논술을 깔라게 잘 썼다.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 그러면 합격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논술 전형에서의 논술고사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에 해당되는 것처럼 도대체 이 논술 경쟁률로만 봤을 때 어떤 학교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개 정도를 긁어봤는데 파랗게 색칠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아까 인하대 의대 같은 경우는 그 과가 650대 1로 폭발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107.94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학교 1위와 2위를 한 학교는 논술 전형 전체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5명, 10명 뽑는데 10, 100, 1000, 10,000명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탁 쓰는 순간 에이 잘못 골랐네 라는 생각이 들 텐데 바로 1위가 어느 학교냐면 한양대고 2위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물론 모집 인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250명과 360명 정도를 모집하는데 26,000명, 36,000명 정도가 응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3위는 서강대입니다. 서강대가 3위 오른 이름은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가 좀 아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원도 조금 적게 나오는 편이고 중대, 경희대 요 라인까지 딱 보시면 한양대, 서성한, 중대, 경희대 뭐가 빠져있죠? 그렇죠? 물론 서울대는 없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연대가 빠져있긴 하죠. 스카이 빼고 연대 빼고 그 서성한, 중경 요 라인 정도 어떻죠? 내가 공부 좀 했어. 하지만 이 학교들을 교과전형으로 뚫기엔 조금 애매해. 그렇다고 종합전형으로 뚫어보자니 특목고아들한테 좀 밟혀. 오케이. 논술 요런 답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국대, 건대 여기까지가 평균 경쟁률이 50대 1이 넘어가는 학교입니다.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이 학교들. 예전에 건대가 한참 수능 최저가 있다가 없었을 때 제가 포털에서 그런 사진을 봤습니다. 그죠? 건대 논술 보는 날 멀리서 길을 찍었더니 길이 까맣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하도 바글바글 돼서 머리만 보이니까 도로가 까맣게 보일 만큼 논술 경쟁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50대 1만 하더라도 굉장한 경쟁률입니다. 자, 인하대가 40대 1, 아까 650대 1 찍었죠. 인하대는 평균 경쟁률이 40대 1인데 의대가 좀 터져서 550대 1을 찍은 겁니다. 연세대가 이제 9위에 나옵니다. 연대 경쟁률도 40대 1이면 전혀 낮은 건 아닙니다만 인원도 좀 많기도 하고 아무래도 논술 보는 학교 중에 탑 티어이기 때문에 약간 피해가는 맛도 있습니다. 숙명여대가 38 그리고 이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탑 10 정도로 해가지고 이 정도 경쟁률이구나. 30대 1만 해도 엄청난데 50대 1 넘어간 학교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학교가 좀 서운할까봐 마무리로 뭘 정리할 거냐. 각 학교에서 34개 정도 되는 논술을 치는 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어느 학교가 경쟁률이 탑이었냐를 찍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선 특징은 뭐냐면 아까 650대 여기 또 나오시죠. 이날에 의예과가 나와 있는데 의대, 약대, 의대, 수의대, 약대, 한의대, 치의대, 의예과입니다. 자, 인하대, 고대, 성대, 아주대, 건대, 동국대, 가톨릭, 경희대, 경북, 울산대까지 긁었을 때 이 10개 정도의 학교에서 논술 경쟁률을 탑을 찍은 학교는 전부 의대, 약대, 치의대 같은 학과가 된다라는 얘기죠. 물론 모집 인원 적습니다. 많이 뽑아야 10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경쟁률로는 엄청나죠. 다음으로 내려가면 의학부가 조금 떨어지는데 나머지 학과들이 있습니다. 미디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미디어, 컴공, 글로벌, 융합학과 등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조금 특이한 학과들도 있죠. 그때는 의료학과가 가장 멀리 찍었습니다만 자, 에리카 컴퓨터가 44.6이고 여기까지 딱 긁으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논술 경쟁률 떠나서 전체적으로 이 전형에서 인기 있는 과들이 조금 눈에 띄는 거죠. 딱 세 개 학과로 키워드를 압축할 수 있을 텐데 딱 이 정도 나옵니다. 의학 관련 계열 상위권 학교일수록 논술 전형 그 좁은 문을 뚫어서라도 난 의대를 가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그 외에 요즘에 뜨죠. 반도체 그 다음에
문과 쪽으로 넘어오면 예전으로 따지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신방과라고 불리는 과인데 이 과가 인기가 있다. 각 논술 전형 기준이긴 하지만 이 세 과가 그래도 각 학교에서 경쟁률의 탑을 좀 잡아먹는 과들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경쟁률이 높은데 어쩌란 말이냐. 일단 논술 전형은 논술 시험을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뭐 높은 학교, 의대, 그 다음에 뭐 500대 1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논술 경쟁률, 논술 전형도 여러분들이 적당한 학교, 지금 34개 정도 있는데 그 중위권,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정도에서 논술을 보는 학교라면 고3 현역들도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수시가 워낙 활성화가 되고 정시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수시 쓰고 나면 요즘 고3 교실들이 거의 테마파크 아닙니까? 그 시기에 내가 전 과목을 잘 볼 준비는 좀 부담스러워.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한두 과목 정도를 준비를 잘해서 수시 카드 한두 장 정도는 교과보다는 종합 전형을 썼을 때 학교 레벨이 좀 올라가고 그에 비해서 논술 전형을 썼을 때도 또 한 번 학교 레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술 전형도 단순히 재미로 보는 경쟁률 의미를 떠나서 착실하게 좀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남은 5, 6개월 동안 전 과목이 아니라 한두 과목이고 전략적으로 그 학교에 최적화된 문제만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현실성 있는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는 이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평균 경쟁률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N수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증가한다. 거기에 의대나 약대의 인기도 한몫을 할 수 있지만 학교별 단순 비교는 절대 불가해요. 하지만 기본 원칙은 뭐 논술만 잘 보면 되는 거고 미리 알고 준비를 한다면 3학년 1학기 내신이 끝난 이후에 준비하시는 것도 충분히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도 경쟁률 가지고 재미있는 기사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슈를 빌어서 논술 전형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